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자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랑 공산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랑은 하늘하고 땅입니다. 일당독재 중국에서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80% 이상이 음모와 공작 그리고 모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자유국가의 정치라는 거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여자를 쓰는 미인기에서부터 정치 자금을 살포하는 등 이른바 돈지를 포함해서 오만 정치 공작이 아사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그런데 중국은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도 그따위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그 악명 높은 씨앗심기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의 고위 인사가 들어오면 몰래 밤에 호텔에 여성을 집어넣어서 성행위를 하고 그걸 녹화해가지고 상대방을 겁박을 하는 이런 식의 원조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내막을 몽땅 까발린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온 거는 변희재가 있는 미디어 워치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책을 다 봤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이틀간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이 책을 들고 가서 빗줄을 쳐가면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해서 지난 20년 가까이 중국이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를 어떻게 중국의 밥이라고 생각해서 장난질을 쳐왔는가에 관한 중요한 기록입니다. 꽤 멀리 떨어진 호주를 중국이 왜 밥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장난을 쳐왔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호주의 클라이브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가 썼던 다른 중요한 두툼한 책을 축약을 했습니다. 아주 슬림합니다.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원실에서 다 봤죠.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 왜 중국이 호주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까?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를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 즉 만만한 나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틈새에다 쐐기를 박으면 미국과 호주의 동맹관계가 벌어진다,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호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계속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호주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개방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먹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음모와 모략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만만한 나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도 그렇습니다. 호주 인구가 2,500만 명 됩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국이 볼 때 저기는 옆으로 툭 밀면 쓰러질 수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몰래 친중파 인사를 계속 키웁니다. 친중 인사를 키웁니다. 정계 학계 중에서 쓸만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뿌리고 여자를 붙이고 사무실을 얻어주는 그런 지원금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올가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의 외무장관을 지냈던 법 카라고 하는 사람, 사진으로 보는 이 멀쩡한 사람이 바로 중국에 걸려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중국 대사를 지냈던 존 맥칼럼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 마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전형적인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상식적이고 멀쩡한 인물이었는데 중국이 쥐어주는 푼돈에 눈이 멀고 버젓하게 만들어진 사무실에서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중국 편을 드는 쪽으로 변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아까 얘기한 법 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존 맥칼럼 두 사람은 다 호주에서 중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애완견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신문에 밝혀지고 호주에서 존 맥칼럼, 봅카 이런 사람을 경계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호주에서는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중국 애들이 이걸 또
깔아뭉갭니다. 어떻게 깔아뭉개냐? 여러분,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중국을 의심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호주에서도 야,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중국 애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혹시 중국 애들이 개발한 화생방 무기 중에 하나냐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자 호주를 응징하는 장난을 칩니다. 그게 뭡니까? 중국인 여행객들이 호주에 들어가는 입국을 엄청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3분의 1, 5분의 1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호주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기로 뒤에서 다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산 쇠고기하고 와인 등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수입을 다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호주 경제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통해 호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주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경제를 보복수단으로 삼은 중국 애들이 덩치를 빌리고 나오자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깨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유학 간 중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왕창 빠져나가면 대학 운영이 안 됩니다.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유학 간 애들까지도 호주를 위협하면서 대학 전체를 친중 세력의 본거지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호주는 중국의 목덜미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중국 쟤네들이 정말 큰일 날 집단이라고 하는 경계가 동시에 호주 사회에서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 게 이 책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이런 내막을 몽땅 까발린 신간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이란 이 책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두껍지 않은 200페이지 남짓한 이 책에서 이런 정보가 쫙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중국과 호주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보다 더욱 심각한 친중 사대주의로 쩔고 쩔은 나라가 지구촌에 하나가 있습니다. 친중파가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살아난 나라가 지구상에 호주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친중 세력에 의해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호주라고 하는 거울에 새삼스럽게 비춰본 것이 바로 이번 책이라고 저는 이번 주에서 이 책을 보면서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아까 제가 던졌던 짧은 의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중국 애들이 한국에 얼마나 친중 세력을 심고 장난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보다 더 만만한 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장난을 쳤을까를 물어보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중국이 호주를 만만한 나라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자기네 뒷마당이라고 볼 것입니다. 호주에 들이는 에너지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대한민국을 무릎을 꿇게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일본도 역시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가치는 중국에 들어올 때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은 엄청난 친중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 방송의 요체입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중국 애들이 얼마나 개입했을까도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직전에 반중국, 반공 단체, 반중, 반공 단체들이 단체 중에 대표적인 차이나 아웃이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니네들 절대 한국 대선에 개입할 걸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 아웃! 니네 망가져라 라고 하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그 오른쪽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근방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 공자학원을 즉각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시위도 길거리에서 벌였습니다. 차이나 아웃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쟤네들이 과연 이번 3월 9일
지난번 3월 9일 대선에서만 장난을 쳤을까? 아닙니다. 촛불 난동 이후 문재인의 집권 역시 혹시 뒷배를 봐주고 돈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중국과 북한의 장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았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못 밝혀서 그랬을 뿐입니다. 이건 장차 우리가 규명해야 될 과제다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중국의 그 무시무시한 대선 개입을 물리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대한민국 대청소를 해야 된다. 그때 악의 꽃인 친북 주사파 세력부터 정리하면서 동시에 친중 세력이 겹쳐 있으니까 이것마저 빗자루로 싹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제안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관심 있는 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말미에 짧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타운 TV가 지난해 연말에 2차례에 걸쳐 연속 폭파되고 자유수호TV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런칭을 했습니다. 동시에 네이버 TV, 페이스북, 럼블 등에서 또 역시 동영상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애국 국민들과 많은 독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